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진나라 시황제 이야기들을 연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는 진시황이 암살돼서 죽을 뻔했던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건은 진시황이 전국시대를 통일하기 이전의 스토리였습니다. 자, 오늘은 진나라 시황제가 전국시대를 통일하고 황제가 된 이후의 스토리를 살펴볼 텐데요. 분서갱유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진나라 시황제가 기원전 221년에 전국시대를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황제라는 칭호는요, 중국의 전설적인 그런 군주들인 삼황오제에서 따온 말입니다. 삼황의 황자, 오제, 제자를 따서 황제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삼황오제라는 그런 존재들은요, 사실은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존재들이에요. 설화적인 존재들이고 아마 옛날에 족장 정도 되는 그런 그 존재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아무튼 거기서 황제라는 칭호를 따서 이제 처음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시황제, 황제의 시작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붙여주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진나라 시황제는요, 통일한 이후 전국의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갑니다. 대표적인 통치체제 정비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게요, 화폐, 문자, 도량형의 통일입니다. 과거 춘추 전국시대의 각 지역의 국가들은요, 화폐가 좀 달랐어요. 각각 달랐고 문자도 조금씩 달랐고 도량형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통일된 나라에서 각 지역이 화폐, 문자, 도량형이 다르면 불편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서울에서 원화를 쓰고 있는데 경상도에서 엔화 쓰고 전라도에서 달러를 쓰고 이러면 경제가 불편하겠죠. 잘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게 화폐를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시황제가 화폐, 문자, 도량형을 통일해서 통일제국의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통치체제를 정비를 하면서 군현제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군현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걸 좀 아셔야 봉건제와 비교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의 스토리 과정에서도 조금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진나라 앞에 있었던 주나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나라는요, 봉건제도를 시행을 했는데요, 이게 주나라라고 치면은 주나라 왕은요, 사실은 왕이 직접 통치하는 지역은 이 정도 됐었습니다. 따로 이제 외곽 부분들은요, 땅덩어리를 떼어서 제후라는 존재들에게 땅을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제후들이 이 땅들을 다 다스린 거예요. 제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데 이걸 봉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봉이란 말이 땅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봉건제도라고 합니다. 봉건제도 속에서 주나라 왕은 그렇게 강력한 존재는 아니에요. 이 지역을 다스릴 뿐이고 나머지 땅들은 제후가 이 땅들을 알아서 통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나라 왕에게 근데 위기가 생기거나 외적의 침입이 있으면 제후들이 서로 군대를 몰고 와서 주나라 왕을 도와줬겠죠. 그런데 주나라 왕실이 점점 약화되면서 이 제후들이 독자적으로 서로 힘겨루기를 한 것이 춘추 전국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춘추 전국시대를 싹 다 통일을 한 나라가 진나라죠. 자, 진나라 같은 경우는요, 시황제가 어떻게 전국을 통치하냐면요, 전국에 군과 현이라는 행정구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군과 현에 진나라에서 지방관을 보냅니다. 자, 진나라 왕이 보낸 지방관은요, 각 지역에서 군과 현이라는 행정구역에서 진나라 왕의 명령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왕의 명이 전국 각지 군과 현에서 실현이 된 것이죠. 그러면 중앙에 있는 이 왕의 힘이 강력해진 것이죠. 이게 군현제입니다. 군현제가 그래서 중앙 집권력을 강화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통치제도예요. 자, 이걸 실시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군과 현을 설치하는 군현제를 실시했다. 우리가 진나라 시황제 이야기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분서갱유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시황제가 전국을 통일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시황제 34년에 일어난, 기원전 213년에 일어난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책을 불지르고 유학자를 생매장했다라고 전해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분서, 책을 불지르다라는 뜻이고요. 갱유, 자, 갱자를 이 갱자를 쓰기도 하고 이 갱자를 쓰기도 합니다. 똑같이 이제 구덩이, 파묻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고요. 사기에는 이 한자로 써 있기는 합니다. 자, 갱유, 유학자들을 파묻다라는 뜻인데, 자, 유학자를 생매장했다라고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무려 460명을 파묻었다고 하는데 제가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자, 오늘날 이 분서갱유의 갱유 사건은
진실을 의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왜 이 사건을 의심하는지, 이 사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스토리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어쨌든 대표적인 사상 탄압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진나라는요, 강력한 법치 국가였어요. 춘추 전국 시대에 제자백가라는 게 있었거든요. 제자백가는 제자, 여러 선생님, 그 다음에 백가, 여러 학파란 뜻입니다. 100가지 학파란 뜻인데 딱 100가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여러 학파란 뜻이에요. 이게 제자백가인데 춘추 전국 시대는 난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상가들이 난세를 극복하겠다며 아이디어를 내고 사상들을 막 발표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법가가 강력한 법치로 국가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상입니다. 진나라가 이걸 받아들여서 강력한 법치를 이뤄내면서 국가를 발전시켰고 결국에는 전국시대를 통일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는 건데, 이 법가 사상이었던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자 다른 사상가들이 진나라의 강력한 법치를 비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이 다른 제자백가 사상가들의 책들을 불지르고 탄압했던 사건을 우리가 분서갱유, 대표적 사상 탄압 사건으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분서 사건과 갱유 사건, 이게 두 가지 별개거든요. 그 중에 분서 사건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서라는 사건이 시황제 34년에 일어나는데요. 함양궁, 함양이 바로 이제 진나라 시황제 수도죠. 진나라 수도 함양에서 술자리 과정에서 대화를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에요. 자, 이 술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사기에 전해지는 이름들이 주청신, 순우월, 이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주청신, 순우월, 이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대사를 서로 얘기를 했길래 분서라는 대형 사건이 터졌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청신의 대사입니다. 술자리에서 주청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진나라가 옛날에는 뭐 사방 천리 정도의 국가였는데 이제 폐하께서, 자, 이 폐하가 진나라 시황제죠. 폐하의 신령과 밝은 덕분에 천하를 평정하고 오랑캐를 내쫓고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라며 진나라 시황제를 극칭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덧붙여서 제후의 나라를, 자, 이 제후의 나라라는 것들이 이제 전국시대의 그 다른 나라들이죠. 걔네가 과거 제후들이었잖아요. 이 제후의 나라들을 군현으로 만드니, 자, 군현제 실시했다는 얘기예요. 전국에 군과 현 설치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안락함을 누리고 전쟁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며 칭송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순우월이라는 사람이 딴소리를 합니다. 자, 순우월이 뭐라고 그러냐면 은주, 두왕조가, 자, 여기서 은나라가요, 전에 제가 상나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 나라입니다. 상나라 또는 은나라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두 왕조가 1000년 넘게 이어진 것은 자제와 공신을 제후에 봉하여 왕실을 떠받치고 돕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제와 공신을 제후에 봉했대요. 봉건제도예요. 봉건제도 때문에 이 두 왕조가 1000년이 지속됐다라는 거죠. 아까도 제가 봉건제도를 말씀드렸어요. 제후를 임명을 할 때 주나라는요, 친족, 자제를 임명을 했습니다. 또는 뭐 일부 공신을 임명을 했는데 이들이 주나라 왕에게 충성을 했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들이 위기 상황에 왕실을 돕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떠받쳐줬기 때문에 1000년이 지속이 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시황제께서는 군현제를 실시하고 있으니 만약에 위기가 생긴다면 보필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슨 수로 이 나라를 구할 것입니까? 라며 시황제가 과거에 있었던 그 봉건제를 깨고 새로운 군현제 실시하고 이런 것들을 비난을 한 거예요. 과거 본받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막 했다라며 시황제를 이제 살짝 비꼰 겁니다. 이러니 시황제가 기분이 살짝 나빴겠죠. 그러면서 순우월이 한마디 더 합니다. 앞에 이제 주청신이 막 아부를 했잖아요. 지금 주청신은 폐하의 면전에서 아부하는 말로 폐하의 잘못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으니 얘 충신 아니다 라며 주청신까지 깐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의 기분을 좋게 했던 주청신 까고 시황제가 군현제 실시하는 등 과거 전통 무시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겁니다. 시황제 기분이 나빠졌죠. 근데 시황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좋아,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해보자 이럽니다. 논해보자. 그랬더니 함께 있던 이사가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사라는 인물은요, 법가 사상가였어요. 법가 정치인이었고 진나라에서 승상까지 하는 아주 그 유력 정치인이에요. 이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제의 통치가 서로 다르고
자, 이게 삼왕오제의 오제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3대가 같은 것을 계승하지 않고, 자, 여기서 말하는 3대는요, 진나라 앞에 있었던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죠. 그 다음에 주나라, 요 세 나라를 3대라고 부른 겁니다. 이 3대가 같은 것 계승하지 않고 각자 다른 것은 서로 반대되기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 달라졌기 때문이다. 자, 앞의 나라들도 서로 통치가 똑같진 않았다. 이유는 시대가 바뀌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월은 앞에 3대 하상주를 얘기하죠. 3대 1을 말하고 있으니 어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시대가 바뀌었는데 얘 옛날 얘기하는 거다 이거예요. 순월이 옛날 얘기하고 있으니 이걸 왜 본받냐 이거예요. 전에는 제후들이 싸웠기 때문에 후한 대접으로 이런저런 인물들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자, 과거 전국 시대에는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상가들을 불러들였었던 건데 지금은 천하가 안정됐고 법령은 진나라 법으로 통일이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집에서 농사와 공업에 힘을 쓰고 선비는 법령과 규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 이거예요. 이제 통일의 시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서생들, 저런 순월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현재는 배우지 않고 옛날 얘기 자꾸 한다는 거예요. 옛날 거 배우자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를 그리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런 얘기합니다. 저마다 사사로이 배운 것을 제자 백가들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다양한 사상가들. 서로 자기 사상이 좋다고 얘기하고 진나라에서 만든 것을 비방합니다. 이것들이 자 여기 점점점 돼 있는데 이것들이 저작거리 다니면서 자기 사상 옳다고 얘기해서 자기의 이름을 올리고 왕을 비방하여 깎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금지하지 않으면 위로는 군주의 위세가 떨어질 것이다. 전하의 위세가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것들 금지해야 됩니다 라고 이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술 먹고 얘기하니까 막 술술 나왔나 봐요. 이사가 사관에게 진의 책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고 천하에 감히 보관하고 있는 시서 이게 막 유교 경전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런 제자백가의 글들은 지방간에게 보내 모두 태우게 하십시오. 다 불태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사가 했던 얘기예요. 더 나갑니다. 명령이 떨어지고 30일이 지났는데도 서적 태우지 않는 자는 경형은 뭐냐면은 문신 새기는 거예요. 먹을 가지고 이제 몸에다가 죄목을 막 문신 새기는 걸 경형이라고 하는데 경형 가한 다음 장성 쌓는 곳으로 보내십시오. 당시 만리장성 공사 중이었고요. 만리장성 공사는요 죄수들 보내서 막 많이 했었어요. 가서 죽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만리장성 공사하는 데다 보내십시오. 이런 건의까지 한 겁니다. 이사가. 자, 여기서 시황제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가하다 이럽니다. 허락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의 강력한 건의에 의해서 의학, 전복, 그 다음에 농업에 관련된 책들을 제외한 나머지 책들을 다 불질러 버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종이책이 아니고 죽간입니다. 대나무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김밥말이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그 죽간을 얘기하는데 다 불질르게 했습니다. 이 사건이 분서 사건이에요. 함양궁에서 술 먹다가 순월이 나댄 바람에 이사가 기분 나빠진 진나라 시황제의 마음을 딱 캐치해서 이사가 그동안 싫어했던 유가 등 나머지 제자백가 사상을 탄압하고 책 다 불질러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분서 사건이었습니다.